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바른미래당을 봤는데요. 바른미래당의 국회 캐스트보딩 운전대를 잡았다? 누군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요즘 맹활약을 하고 있고 눈물도 보셨지요. 안타까움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하시죠. 예, 뭐 정치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네. 혁신은 뭔가요? 혁신은 변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맞춰 좀 새로움을 찾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른미래당 지금 혁신 때문에 막 속상하시죠? 네. 당이 혁신하기 위해서 혁신위를 만들었는데 네. 이제 구세력이 그것을 붙잡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요. 사실은 당의 필요에 의해서 젊은 40대 미만의 젊은 혁신위원들로 구성이 돼서 거기서 기대를 하고 당이 변화하길 바랬는데 혁신위마저 좌초되고 큰 내용 속에 있어서 국민들께 좀 송구스럽고 네. 또 그 젊은 정치인들한테는 이 선배 정치인으로서 제가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에 눈물도 좀 보이고 그랬습니다. 네. 그때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이번에 송구한 마음을 바른미래당의 방향은 혁신이지 않겠습니까? 예. 국민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국회도 지금 오랜 기간 공전 중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또 우리 바른미래당도 작년에 소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할 때 유승민, 안철수 또 안철수, 유승민 두 분께서 그 함께하는 세력들이 새로운 정치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안 세력이 되고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통합을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국민들께 제대로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러운 마음이고요. 우리 말씀하신 대로 당이 좀 혁신하고 또 변화해서 힘을 길러내서 국민들께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송구스럽기만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이번 기회에 송구스러운데 정말 혁신을 우리 대표님께서 앞으로 좀 이렇게 좀 가려고 하니 좀 지켜봐 주십시오. 아니면 네. 지지해 주십시오 하고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당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의 구성원들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 그 속에서 국민들이 바른미래당은 뭐 하려고 하는 정당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상당히 좀 고통도 있었고 현재까지 좀 그것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당이 좀 젊은 정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 부분은 그냥 물리적으로 나이가 젊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젊은 역동적인 그런 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런 역량들이 우리 바른미래당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정당이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정책 정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당에 많지 않은 의원님들이 대부분 각 분야에서 아주 전문성을 갖고 있는 훌륭한 의원님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돋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당이 이렇게 지금 4분 5일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발현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느 정당보다 정의로운 정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저는 공정에 대한 아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것도 이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이념이나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정말 정의로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잣대로 중심을 잡아가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원내대표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국민의 니즈를 알고 있는데 이제 실천만 남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 바람입니다. 네. 사실 네. 이번 정부의 추경안에 대한 생각은 뭐가 좀 있나요? 추경이 사실은 한 90여일 정도 제출한 지 이렇게 지금 멈춰져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일단 추경을 통해서 모든 정부들이 매년 이렇게 그냥 반복적인 습관적인 추경을 통해서 뭔가 국민들께 사실상 경제 효과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좀 저는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재정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 놓은 것이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추경을 해라. 왜냐하면 예산에 대한 추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 수입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남기 때문에 결국엔 추경을 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번에 이제 6조 7천억 원에 대한 추경 중에 3조 6천억 원이 결국엔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서 추경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추경의 효과라는 것이 과연 적절하게 그것이 나타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올해 본 예산을 편성할 때 470조에 가까운 슈퍼 예산들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추경을 통해서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지금 뭐 재난 예산이라고 하는 지금 강원도에 있는 산불 그리고 포항의 지진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경이 진행이 안 되니까 어저께 급기야는 이제 예비비로 쓰겠다 이런 언론의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작에 그냥 예비비로 써도 되는 것을 굳이 추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현혹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액션들은 저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가능한데 추경까지 굳이 또 올 필요가 없는 거였네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죠. 물론 뭐 그 중에 아주 소수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난 예산의 경우는 그런데 쓰라고 예비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가 있었고 또한 3조 6천억 원을 빚을 내서 한다는 것은 지금 재정 건전성에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빚내서 하는 추경은 하지 말자라는 게 기본적인 저희 바른미래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국채를 발행한다라는 돈이 아까 3조 6천억. 이 국민들이 이 돈을 얼마큼 체감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원부터 시작하죠.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이거 1000만 원도 서울시 국민의 몇 프로가 200만 원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금이요. 그렇게 조사가 있었는데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억, 100억, 1000억, 조, 2조, 3조, 4조, 5조, 6조. 와, 어마어마한 돈이죠, 사실. 야,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이 돈을 정말 일시백천 하면서 한번 체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가계부채도 굉장히 급증돼 있는 상태고 이것이 다 세금을 통해서 우리가 쓰는 건데 국가가 또 빚을 내서 우리 가계에서도 수입에 맞춰서 잘 운영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통장을 무한정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해프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짐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일반 예산을 본 예산을 지금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추경 자체를 빚을 내서 지금 이렇게 막 긴급하게 투입할 상황이냐 이런 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원내대표님에게 어쨌든 국회에 굉장히 중요한 캐스트보딩 운전대를 잡고 있는 우리 오신환 원내대표님에게 여러분들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돈들이 국채로 발행이 된다는 것을 좀 체감할 수 있도록 이론부터 한번 시작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고 이 손가락을 좀 하시면서 좀 해주시죠.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됩니다. 2조. 2조, 3조, 6천억 됩니다. 3조 6천억 원의 돈을 사실은 국채 발행해서 빚을 내서 이거는 결국에 우리가 갚아야 되는 돈이죠. 우리 세금으로 또 미래 세대가 이 짐을 다 짊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이렇게 악화돼가고 있는 과정. 그리고 초기에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는 세수 확보가 굉장히 크게 증대돼 있어
남는 돈, 여윳돈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세수가 지금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죠. 네. 예, 법인세도 그렇고 네. 소득세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악화돼가는 과정으로 있을 텐데 거기에 빚을 내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빚내지 않는 추경을 하겠다 그 정도의, 그리고 적절하게 쓰여질 필요가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동의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추경 심사를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네, 좀 늦어져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국민의 세금을 네. 최대한 덜 써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고요.